당신의 필요한 앱의 모든 것. 앱으로 여는 세상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앱세상 MC 황병선, 김효선입니다. 요즘 가을 날씨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아침 날씨, 점심 날씨,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서 감기 걸리는 분도 많은 것 같고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날씨는? 날씨일수록 더욱더 날씨 정보 미리미리 잘 체크해둬야 되는데요. 네. 사실 요즘 같은 날씨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날씨를 잘 체크해두지 않으면 참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날씨 앱 중에서도 좀 좋은 앱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바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는 앱인데요. 원웨더입니다. 사실 스마트폰 사용자는 아마 날씨 앱, 매일 하루에 몇 번씩 그렇죠. 사용할 상당히 많이 쓰는 앱인데요. 네. 우리 효선 씨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어떤 앱인지 궁금한데요. 네,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보시죠. 하겠습니다. 네. 여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웨더의 날씨는요. 네. 이모티콘부터 좀 특별해요. 이거 보면은 시원시원하네요, 화면이. 그렇죠? 저는 특히 이게 참 좋더라고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날씨 정보도 날짜별로 볼 수 있어서 네. 이게 참 눈에 띄었고요. 특히 그래프로도 볼 수가 있어요. 시간대별로 몇 시, 또 몇 시 이렇게 온도의 어느 시간에 변화가. 네, 날씨가 좋았는지 또 나쁜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방금 위치 기반 서비스로도 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지도를 클릭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내 주변의 날씨 정보, 또 다른 지역의 날씨도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날씨 정보 궁금하신 분들 이 앱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젠 날씨 앱도 정보뿐만 아니라 네. 상당히 감성까지 전달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앱 잘 활용하셔서 즐거운 날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앱으로 여는 세상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업앤다운부터 만나보시죠. 한 주간의 앱 순위를 알아보는 앱 업앤다운입니다. 구글 플레이에는 어떤 앱들이 랭크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순위는 카카오 게임들의 장기 흥행 속에 신작 게임의 활약이 두드러진 한 주였는데요. 국민 팡게임으로 등극한 포코팡이 3주 연속으로 정상에 올랐네요. 이번 주 주목할 앱은 7회에 진입한 신작 게임 렛츠 피싱입니다. 실제 낚시를 3D로 구현한 이 게임은 지역별 12곳의 포인트에서 약 100여 종의 물고기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물고기의 레벨에 따라 차별화된 패턴과 대물급 물고기의 등장이 인기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앱은 3위에 진입한 신작 게임 캐슬 히어로즈입니다. 캐슬 히어로즈는 소셜 네트워크 게임과 RPG 장르를 결합한 게임인데요. 100여 가지의 영웅과 1000여 개의 스킬을 보유해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방대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캐슬 히어로즈로 스릴 넘치는 전투를 즐겨보세요. 이어서 앱스토어에는 어떤 앱들이 랭크되어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앱스토어 순위는 인기 게임과 빅게임 앱들이 고르게 순위에 올랐는데요. NHN의 퍼즐 게임 포코팡이 정상에 오르며 대세 게임임을 입증하고 있네요. 이번 주 주목할 앱은 2위에 진입한 음식 배달 앱 배달마니아입니다. 이 앱은 사용자 주변의 배달 음식점을 탐색해 메뉴나 가격 정보 등을 알려주는데요. 지역별 탑5 음식점 정보와 가격 할인 쿠폰, 모바일 정리 스탬프도 제공해줘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4위에 랭크된 신작 게임 캐니멀 워즈도 눈에 띕니다. TV 만화로 유명한 캐니멀 캐릭터와 함께 몬스터를 처치하는 이 게임은 스토리 모드와 도전 모드, 멀티 모드의 3가지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친구와 캐니멀을 공유하고 대전할 수 있는 소셜 기능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엔 비슷한 카테고리 앱을 비교 분석하는 코너 앱 대 앱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플루토닷넷의 최호섭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앱 대 앱에서는 어떤 앱들이 대결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연말이 되면은 모임도 많고요. 그렇죠. 또 요즘에 신제품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저도 네. 참 지름신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좀 알뜰하고 합리적인 재정 관리가 좀 필수일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스마트한 동반자 가계부 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가계부 앱은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 없이 그렇죠. 어디서든지 지출이나 수입 또 이체 내역들을 입력할 수 있고요. 네. 또 다양한 부가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서 요즘 거의 필수 앱으로 꼽히고 있죠. 그렇군요. 네, 또 실제 30대 여성뿐만 아니라 또 40대 남성들이 가계부 앱을
가장 많이 쓰는 층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은 사용자들이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네. 가계부 앱의 대표 주자 편한 가계부와 꿀꿀이 가계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계부 앱이라면 저는 좀 가슴에 사무치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사업했던 PC용 소프트웨어가 가계부였습니다. 네. 네, 실패했었죠. 근데 이제 모바일 세상이니까 이제 좀 가계부 앱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시간 기대되네요. 자, 두 앱의 시장 상황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편한 가계부는 2010년 10월에 리얼바이트라는 벤처업체가 출시했던 앱입니다. 2010년부터 앱스토어 금융 카테고리에서 1위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수 인기 앱인데요. 네. 현재는 뭐 영어, 일어 등 10개국 언어로도 출시돼서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해외에서도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꿀꿀이 가계부는 안드로이드를 대표하는 가계부 앱인데요. 이효준이라는 개인 개발자가 2011년에 출시했던 앱으로요. 구글 플레이 가계부 부문에서 항상 1, 2위를 유지하고 있는 앱이기도 합니다. 두 앱 다 사실 많은 사용자들한테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앱인 것 같네요. 네. 사실 가계부 앱이라면 뭐 못해도 지출이나 수입 등 관리하는 기능이 상당히 편하게 될 것 같은데, 자, 1라운드 지출입 작성의 편의성 측면에서 비교해 주시죠. 어떤가요? 네, 두 앱 다 신용카드와 은행 거래 내역 문자를 자동으로 입력해준다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중요하죠. 네, 먼저 편한 가계부를 살펴보면 금융권이 보내주는 250가지 문자 양식을 분석해서요. 단 한 번만 입력해도 수입이나 지출 관리나 또 자산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정산일을 입력하면 네. 결제 예정 금액이나 미결제 금액을 자산 탭에서 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네.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체크카드 문자를 통장과 연결하면 통장에서 바로 차감돼서 지금 얼마나 썼는지 뭐 잔액이 얼마인지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 이체 기능도 돋보이는데요. 자산 간의 이체가 가능하고요. 네. 자동 이체나 또 반복적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이걸 설정해두면 뭐 월급이나 보험료, 적금, 대출금 등을 잊지 않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핵심 기능인 가계부는 수입과 지출 화면이 월 기준으로 분석되고요. 네. 월간 수입이나 지출의 총액을 함께 볼 수 있고요. 또 각 항목에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통계 화면을 보기 편하게 제공해준다는 게 장점입니다. 월간, 연간, 원형 그래프와 지출 항목 등 세부 카테고리 리스트를 열람할 수 있는데요. 한눈에 자신의 소비 습관 등을 체크해서 어떤 부분의 소비를 줄여야 될지 등을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 10년 전에 제가 했을 때는 PC용 가계부는 그 소비자들이 모든 걸 입력해야 됐어요. 네. 근데 정말 스마트폰에서는 이 문자와 연계되는 기능이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에 맞서서 꿀꿀이 가계부는 또 어떤가요? 네, 꿀꿀이 가계부 역시 쉽고 편리한 사용법이 강점입니다. 네. 현금이나 통장 또 카드 정보를 입력해두면 문자 메시지 오는 것들을 확인해서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또 자신이 등록한 통장끼리 이체 자동화도 가능하고요. 네. 자산 이동이나 특정 지출의 자동화 납부 등의 편의 기능들도 돋보입니다. 또 메인 화면에서 일별, 월별로 자산 현황과 사용 금액을 간단하게 알려주기 때문에요. 한눈에 자신의 자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어서 네. 지출할 때마다 한 번씩 더 생각하게 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꼭 필요하죠. 네. 네, 또 통계 화면의 경우에는 수입이나 지출에 대해서 그래프를 보여주고요. 각 카테고리별로 정리할 수도 있고 또 월별로도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산 비교 그래프를 통해서 카드나 통장별로도 통계를 볼 수 있어서요. 아주 편리합니다. 두 앱 다 자산관리 파트너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2라운드. 가계부 앱만의 차별화된 부가 기능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편한 가계부의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PC 가계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집안의 큰 컴퓨터 화면으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가계부를 직접 편집하고 또 정렬하고 또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좋네요. 네. 또 메일이나 뭐 아이클라우드나 뭐 아이튠즈 같은 다양한 백업 방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반복되는 기능들이나 뭐 할부 기능을 통해서 최대 4달 간격의 수입이나 지출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나라의 화폐로도 자산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매력입니다. 그렇군요. 꿀꿀이 가계부 역시 톡톡 튀는 부가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요. 네. 부채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빌려줬던 돈이나 또 뭐 빌린 현황을 자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메인 화면에 위젯으로 띄워놓을 수도 있어서요. 네. 확인이 쉽고요. 네. 또 데이터를 SD카드에 백업할 수 있어서 복구나 백업이 수월합니다. 이 밖에도 핸드폰의 메뉴키를 누르면
계산기와 메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편리한 부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앱 다 부가 기능 측면에서는 정말 막상막하인 것 같습니다. 자, 3라운드. 사용자 평가 측면은 어떤가요? 네, 두 앱 다 꽤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대표 앱이기 때문에요. 네. 사용자 평가도 좋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편한 가계부의 경우에는 깔끔하고 심플한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기능들이 잘 모여 있어서요. 아주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많고요. 또 필요한 기능들이 자주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사용자들 반응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꿀꿀이 가계부는 이름 그대로 친근하고 귀여운 돼지 캐릭터 아이콘이 돋보이는데요. 아기자기한 UI가 여성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작성이 쉽고요. 한눈에 여러 기능들을 다 볼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네. 다만 좀 PC 버전이 없어서 PC랑 연동이 조금 불편하다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사실 이런 가계부 앱을 설치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일기를 쓰듯 꾸준히 가계부를 잘 활용하셔서 합리적이고 스마트한 소비 생활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최효석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머니의 첫 번째는 네트워크형 신개념 리워드 앱 에드퀘스트입니다. 에드퀘스트는 오토 적립 기능을 통해 켜놓기만 해도 적립금이 자동으로 쌓이는데요. 또한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에드퀘스트를 홍보하여 하위 네트워크를 확보하면 하위 네트워크가 광고를 시청할 때 이용자에게 적립금이 추가됩니다. 퀘스트 수행의 재미를 더해 레벨업이 될 때 더 많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적립받은 캐시는 다양한 유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커피, 음식,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등을 포함한 상품권 구매도 가능한데요. 자동 적립과 SNS 인맥을 통한 즐거운 앱테크 에드퀘스트에서 경험해보세요. 다음 매주 새로운 테마의 재미난 앱을 소개해드리는 코너 별별 앱입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아레나우브 플러스의 조진혁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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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님, 오늘 또 별별 앱에서는 어떤 재미난 앱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스마트폰을 통해 가장 달라진 점이라면요. 수많은 정보들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오늘은 이런 스마트 지식의 시대에 좀 더 유익하게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앱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상식과 교양을 한 뼘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유용한 지식 도우미 앱 3종을 준비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그러면 스마트하게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첫 번째부터 기대가 됩니다. 어떤 앱인가요? 네, 두 분은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걸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5분. 15분이면 네. 상당히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이고요. 그렇죠. 네, 길다면 길 시간인데. 네. 축구 전반전 끝나고 쉬는 시간이 15분이네요. 맞아요. 뭐 하루 15분 영어 학습이라는 책도 있던데. 네. 자, 어떤 앱인가요? 네, 15분이라는 시간은 활용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시간인데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앱은 하루 15분을 가장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앱입니다. 네. 바로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강연 앱인데요. 아, 네. 명사들의 15분 강연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교양을 쌓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넓힐 수 있는 앱입니다. 15분 동안 네. 또 명사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언뜻 테드가 생각이 났어요. 맞습니다. 테드 역시도 유명한 이 강사들이 나와서 다양한 경험과 또 지식을 알려주는 앱인데 여기서 시작됐죠? 그렇죠. 네. 그럼 이 앱들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앱들인가요? 네, 이 앱은 한국판 테드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네. 동명의 TV 강연 프로그램을 옮겨왔고요. 네. 경제, 문화, 교육, 청년, 평화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더 나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시인, 초등학교 교사, 떡볶이 회사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이 진솔한 강연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네. 멘토들의 생생한 강연을 통해 꿈을 찾는 청년들이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요. 네. 인문학적 소양을 통해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다양한 교양을 쌓을 수 있어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네. 매일 다운로드 되는 수도 50만 건에 달한다고 하네요. 와, 50만 건. 하루에 50만 네. 건이 다운로드를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네. 사실 학교에서 공부하랴, 사회에 진출하면 또 사회에 승진하기 위해서 공부하랴. 힘들죠. 다양한 분야에 공부를 하기 어려운데요. 이런 강연을 통해서 자신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발상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이 앱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있나요? 네, 이 앱은 보고 싶은 강연의 테마, 태그별로 검색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네. 네. 이어듣기, 연속 재생, 통화 중
자동 정지 같은 기능도 제공합니다. 네. 또 친구와 함께 보고 싶은 강연을 선택해서 무료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카톡 등으로 전송할 수도 있고요. 네. 마음을 살찌우는 귀중한 강연을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겠죠? 정말 좋네요. 특히 명사들의 강연을 보기 위해서 네. 강연회를 찾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네. TV 프로그램에서도 나온다고 하면 TV 앞에 시간 맞춰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앱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오늘부터라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오셔도 가능하죠. 네. 자, 다음 앱도 궁금합니다. 어떤 앱인가요? 네. 명사들의 강연을 통해 교양을 넓혔다면요. 네. 감성까지 두루 채워보시면 좋겠죠? 그럼요. 브런치라고 하면 우리말로 아점, 아침과 점심을 겸해서 가볍게 먹는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네. 바로 이 브런치처럼 부담 없이 다양한 분야의 상식을 넓힐 수 있는 앱 상식 브런치입니다. 이름이 참 또 독특하네요. 네, 저는 아점. 브런치를 좋아하는데 저도요. 브런치 앱이었군요. 자, 이 앱은 또 어떤 게 특별한가요? 네, 이 앱은요, 신문을 일일이 챙겨보기 어렵거나 또 뉴스 앱에 방대한 뉴스가 버거울 때 누구나 짧은 시간만 투자해서 다양한 상식을 쌓을 수 있게 만들어진 앱인데요. 네. 매일 낮 12시에 브런치를 먹듯이 최신 업데이트된 상식 이슈가 무료로 배달됩니다. 우와. 무료로. 예, 국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상식을 팩트만 짧게 요약해서 제공해 주는데요. 네. 5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간결함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네. 또 오늘의 상식 용어 메뉴를 통해 하루 5개가량의 새로운 용어가 쉬운 설명을 곁들여서 소개되니까요. 놓치기 쉬운 시사 용어도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정말 믿기지 않아요. 5분이면 정말 이런 네. 최신 상식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정말 바쁘신 분들에게 유용한 앱인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한테 그렇죠? 유용할 것 같네요. 이 앱 그러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팁도 있을까요? 네. 이 앱은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아주 효과적으로 상식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는데요. 시사 상식 퀴즈를 하루에 3문제씩 제공해주고요. 네.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이죠. 이외에도 4천여 개의 상식 사전이 있어서 네. 궁금한 용어를 검색해 볼 수도 있고요. 네. 신문 기사 링크를 통해 더 알고 싶은 내용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앱들로 늦가을 마음의 교양과 상식을 더 넓히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일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진혁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라디오 팟이라는 앱인데요.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팟캐스트를 언제든지 다시 듣기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들어가면 인기 차트 100이 있어서 요즘에 어떤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지 한눈에 볼 수도 있고요.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아보기에도 참 용이합니다. 즐겨찾기도 가능하고 이어듣기도 가능하니까요. 버스에서 이동할 때나 혹은 잠자기 전에 시간 날 때마다 이용하시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앱은 코레일톡인데요. 이 앱은 기차표 예매를 손쉽게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저는 고향이 지방인지라 기차를 이용할 일이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이 앱을 활용하면 매표소를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예매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차표는 변동이 많은데 혹시 만석일 경우에도 수시로 확인하여 좌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서 기다리지 마시고 이 어플로 편리하게 귀향하세요. 판매량 총합 3천만 개 육박하는 게임 마인크래프트.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뿐 아니라 콘솔 게임과 PC 버전으로까지 출시된 만큼 막강한 콘텐츠 파워를 과시 중인데요. 사실 이 게임은 한 스웨덴 개발자의 아이디어로 시작됐습니다. 무작위로 시작해서 무엇이든 만들 수 있을 만큼 형식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 같은 혁신은 인디게임만의 자유분방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처럼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제시하며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인디게임 시장.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준비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 지난 10월 25일 신기술 창업센터에서는 인디 디벨로퍼 파트너스와 전주대학교가 주관하고 앱센터에서 주최해 인디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인디게임 위크엔드를 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네, 제가 외국계 회사에 다닐 때 외국 게임 개발자들이 즐겁게 모여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드는 것을 보고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국내도 이런 인디게임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디게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독립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계에도 이제 소규모, 소자본으로 이제 쉽게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들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게임을 제작하는 행사입니다. 이번에 60명 이상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구성은 뭐 3명부터 뭐 7명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돼서 지금 13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네. 인디게임 위크엔드는 일종의 게임잼을 말하는데요. 프로그래머와 기획자, 디자이너가 모여 게임을 개발하는 행사입니다. 48시간 동안 진행되는 행사임에도 최초로 기획되었기 때문일까요? 현장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행사를 위해 외국에서 온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My name is Mark, and I came here to the Game Jam, so I wanted to see what Korean indie game culture is like. I also wanted to make a game with my friend Jay, and we were interested in making a two-player game where both players are competing, but they have different controls. So it's a sort of asymmetric two-player game. 아이디어만 듣고 팀을 결성해 낯선 이들과 제작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참가자들은 치킨과 에그라는 이번 주제를 다양하게 해석해 재빠르게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할 거고요. 드디어 48시간의 성과를 보고하는 발표회 자리. 각자 준비한 시연 영상을 가지고 멘토들 앞에 섰는데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즉흥적인 주제로 제작했지만 독특하고 완성도 높은 게임들이 출품되어 시사회장은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게임들이 이제 새로운 장르가 없다 보니까 조금 인디 게임에서는 새로운 장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이제 슈팅 게임과 퍼즐 게임을 합친 슈팅 퍼즐 게임입니다. 2150년의 일본이 배경이고요. 그 방사능 오염된 닭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인생 과정을 4개의 미니게임과 큰 스토리 하나로 표현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1스테이지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게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 참 대단한데요. 신나게 만든 만큼 인디게임 개발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길 기대해봅니다.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저변에 넓어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다양한 게임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디게임 개발자들이 각자 생각하는 바 여태까지 나온 게임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게임 그런 게임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준다면 정말 새로운 시장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The roast beef combo's only $9.95. It's okay, you don't have to pay. I've got all the change. Everybody knows it hurts to grow up, and everybody does. So weird to be back here. Let me tell you what.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처음 게임 잼이었고요. 저는 제가 원했던 걸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디게임 파이팅! I'm sorry. Good morning, sun. 이번 주 신작 게임 첫 번째는 쿤룬 코리아가 출시한 게임 문파입니다. 이 게임은 무협을 기반으로 한 3D 무협 시뮬레이션 RPG인데요. 백발마녀, 동방불패 등 무협 소설에서 볼 수 있었던 250여 명의 영웅들을 3D 그래픽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240여 종의 다양한 무기와 180여 종의 화려한 무공을 조합한 것은 물론 수백만 가지의 다양한 전략 전술을 조합해낼 수 있는 것이 매력 포인트. 영웅들을 재해석하는 해학적 재미도 가득한 게임 문파로 색다른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다음은 게임빌이 내놓은 신작 게임 스피릿 스톤즈입니다. 판타지풍 TCG와 퍼즐 RPG가 결합한 이 게임은 타일 형식의 퍼즐을 이용해 전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400장 이상의 히어로 카드를 활용해 유니크한 스쿼드를 만들고
500여 개의 스테이지를 통해 다이나믹한 전투의 묘미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재미 포인트. 또한 전 세계의 고수들과 겨룰 수 있는 글로벌 PVP, 헬게이트 등 풍부한 컨텐츠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참신한 매력이 가득한 게임 스프릿 스톤즈로 전략 플레이의 진수를 경험해보세요. 위대한 조각가 중에 한 명인 오기스트 로딩은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경험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그 어떤 일도 시간 낭비는 아니다. 사실 누구나 후회되는 경험이 있죠. 네. 하지만 그런 경험도 잘 되짚어서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자신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명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패한 경험에서도요, 분명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도 있고 또 맞습니다. 얻을 수가 있잖아요. 네. 혹시 앱 개발을 하면서 실패를 경험했다도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게 바로 더욱더 시간 낭비가 아닌 그 경험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지혜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